안녕하세요. 울산행복신협 경락잔금대출 전문 여신팀장 손유창입니다. 아파트. 최근 로제이 아파트가 핫했었죠.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아파트 경락잔금대출 문의도 아주 핫한 한 해였습니다. 1탄에서는 제가 아마 좀 그 경락잔금대출의 큰 맥락과 뭐 그런 개요 같은 걸 좀 소개드렸다면, 오늘은 가장 핫한 아파트를 주제로 경락잔금대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일반적으로 경배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물건이 아파트인데요.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거래가 되는 부동산이기도 하고, 경매 초보들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겠죠. 아파트는 사실 입찰 보시는 분들이 크게 신경 쓸 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. 첫 번째,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, 아니면 말소가 되지 않는 그런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해야겠죠. 보통 말소 기준 권리, 보통은 근저당권일 텐데, 그 권리보다 먼저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을 갖추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.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, 물론 이 경우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배당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은 말소 또는 퇴거할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.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, 첫 번째, 소유자가 점유하고 거주하고 있다든지, 두 번째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든지, 마지막으로는 대항력은 있지만 배당 요구를 해서 자기 보증금을 모두 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든지, 요 세 가지 물건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사소하지만 미납관리비 부분도 체크해야겠죠. 가끔은 미납관리비만 해도 수백만 원 있는 물건이 있더라고요. 그 대지권 부여가 되어 있는지, 대지권이 가끔 미등기인 그 물건이 있어요. 그런 부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이 완납되어 대지권을 취득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그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거주하는 점유자랑 한번 미리 만나볼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. 한번 만나서 현장 상태, 그리고 이제 점유하시는 분이 퇴거를 하실 예정이라든지, 아니면 어떤 부분이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,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한다면 훨씬 좋은 입찰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이제 중요한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아파트 대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. 첫 번째는 개인 대출, 가계 대출이라고 하죠. 두 번째는 사업자 대출, 매매 사업자 대출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게 되죠. 가계 대출은 보통 금리가 좀 더 저렴하고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면서 보통은 한도가 좀 더 잘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DSR이라고 들어보셨죠?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데요. 이제 소득이 전혀 없으신 분들, 또는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, 아니면 이제 개인 부채가 좀 많으신 분들, 그런 분들은 이 DSR 때문에 대출이 어렵습니다. 저희 신협 같은 경우에는 현재 DSR이 50% 이내여야만 대출이 취급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. 주택 수가 중요한데요. 이제 무주택 세대, 여기서 세대라고 하면 주민등록 등본상 나오는 분들, 그리고 등본상 나오지 않아도 배우자는 포함됩니다. 그분들이 모두 무주택일 경우 무주택 세대인데요. 이제 무주택 세대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, 만약에 이 세대에서 단 한 번도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다면 생애 첫 주택으로 해서 LTV 80%, 그리고 옛날에는 주택이 있었지만 팔고 현재는 무주택 세대라면 이제 LTV 70%, 그리고 1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LTV 60%로 계산됩니다. 여기서 LTV라고 하면 담보 비율인데요. 저희는 KB 시세가 아니라 경락잔금 대출에서는 이제 법사가 아니면 경매 감정평가라고 금액이라고 하죠. 그 금액에서 곱하기 방금 LTV를 곱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또 빼야 될 게 있는데요. 소액임차 보증금, 방공제라고도 하죠. 이 부분은 이제 MCI 보험 가입으로 좀 해지가 가능한데요. 무주택 세대의 경우는 MCI 보험 가입이 가능해서 이 방공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좀 잘 나오고요. 현재 이제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에서는 저희는 1주택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출은 지금 MCI 가입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분들은 방공제를 무조건 해줘야 되고요. 이 방공제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.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,800만 원,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2,500만 원, 서울 같은 경우는 5,500,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저랑 이제 개인적인 상담을 하시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릴 거고요.
이렇게 개인 대출을 처음 상담하면 주택 수부터 제가 파악해서 담보 비율 곱하고, 그리고 아까 뭐 반공제를 할지 말지 등 이렇게 해서 최종 일단 이 물건에서 나오는 대출 가능 금액을 먼저 뽑고요. 그 다음에 고객님한테 이제 신용 정보 받고, 그리고 소득 정보 받고 해서 최종 DSR을 산출합니다.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LTV와 DSR 모두 충족되는 가능 금액을 제가 뽑아드리고, 나머지 이제 금리 그리고 뭐 수수료 등 그런 부분을 최종 제가 요약해가지고 고객님한테 통지를 해드립니다. 개인 대출은 조금 계산이 어렵죠. 매매 사업자 대출은 심플합니다. 주택수 무관하며 LTV 60% 곱하고 반공제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한도 자체는 보통 개인 대출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 편이지만 장점은 DSR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이 좀 낮으시거나 뭐 부채가 좀 많으신 분들은 또 요 매매 사업자 부분으로도 많이 접근하십니다. 다만 현재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서는 저희 울산행복신협은 이제 편중 리스크 초과 때문에 저희가 좀 부동산업 취급이 규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저희 신협은 매매 사업자 대출이 불가능하며 아마 한 25년 한 2분기 정도면 한도가 풀릴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뭐 그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혹시 뭐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 상황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아마 아직도 좀 생소하고 어려우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래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 및 자세한 안내 드릴 거고요. 뭐 유튜브 영상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또 답변도 달아드리지만 제가 그때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리니까 웬만하면 저한테 문자나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빠르게 안내 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경락잔금 대출 2탄 영상을 마칠 건데요. 호응이 좋거나 혹시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물건에 대해서 뭐 호응이 있으면 제가 또 3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올해 2025년부터는 제가 삼산지점 여신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저를 또 직접 만나서 상담 또는 뭐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